독특해요. 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보청기로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소리 듣고선요. 야, 이거 뭐야? 소리 왜 이게 좋아? 이거 용도가 그거 아닌데 소리 왜 좋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독특한 이어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품은 저한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제품이에요. 2년 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을 해서 그렇게 뭐 리뷰라는 걸 좀 시작할 당시에 저한테 처음 연락이 왔었고, 그 당시에 리뷰를 했던 초창기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다고 연락이 다시 오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도 되게 특이했는데 여러분들 귀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귀에 맞춰서 소리를 내주는 이어폰입니다. 네, New Heara 기억나시나요? 이 영상이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찍었던 그 영상입니다. 이 New Heara 제품에서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New Heara Square Max, 뭐 제곱 맥스라고 해야 될지 2 Max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표기한 걸 봐서는 Square Max가 맞을 것 같습니다. IQ Buzz Square Max, New Heara IQ Buzz Square Max에 대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이어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청기도 될 수 있고요. 네, 보청기도 될 수 있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소리를 조금 다르게 듣는다, 난 다르게 듣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이메일로 얘기해 주시는데, 젊은 나이인데도 약간의 청력 장애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뭐 어떤 조언을 이렇게 제가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냥 단순히 쉬라는 얘기밖에 못하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응감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을 거예요. 제 채널을 특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청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청기를 살 돈이 조금, 그래서 보청기 굉장히 비싸죠. 이어폰이면서 보청기를 조금 대신할 만한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청력이 조금 떨어져서 불편한데 내가 적어도 근무할 때나 사람들과 대화할 때만이라도 조금 보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IQ Buzz Square Max라는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있는데 특징부터 들어가 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True Wireless로 나온 제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귀 맞춤형 이어폰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기존에 했던 이 영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귀를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 것을 보정해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제품보다는 그게 달라졌고요. 주변 환경에 맞는 외부 소리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프리셋으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9.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 사실은 이어폰 치고는 굉장히 큰 드라이버죠. 네, 그 들어가 있고요. 트리플 코어 DSP가 내장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쿼드 코어 뭐 이런 거 할 때 트리플 코어라 그러면 이렇게 3개 DSP 칩이 한 4개, 속에 3개 정도 들어 있는 그런 식의 DSP가 내장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터치 및 제스처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터치 센시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재생은 5시간 정도 재생할 수 있고요. 조금 생각보다 짧죠. 대신에 보청기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보청기로는 또 이게 더 짧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 보청기가 아닌 금액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케이스에서 3번 더 충전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5.0에 SBC랑, 이게 좀 특이한데 SBC랑 aptX예요. SBC, aptX 그리고 aptX LL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과 비에 방수가 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IPX 한 4등급 정도 될 것이고요. 실리콘이 3쌍의 실리콘 이어팁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컴플라이 폼 팁이 3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게 좀 독특한데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IQ 스트림이라는 이제 TV랑 연결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를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텔레비전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품 나왔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르신들 있죠. 특히 좀 귀가 좀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 집에 한번 가보셨나요? TV 볼륨 엄청 크게 틀어놓고 계시죠. 안 들려서 그러신 거예요. 그나마 친구들도 많지 않으시고 바깥 활동을 잘 못하는 요즘 같을 때 TV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되는데 잘 안 들리시니까 TV 볼륨 많이 크게 되고요. 크게 틀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요새 나오는 TV는 LCD 평면 TV잖아요. 스피커 어디 있습니까? 앞에 안 달려 있죠. 뒤에 달려 있어요. 뒤에 뒷벽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뒷벽 치고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울리는 소리를 들어서 더 명확하게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볼륨을 계속 올리게 되고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 거 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정가로 되어 있는 게 미국에서 $399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청기로 생각하시면요, $3,990야지 돼요. 그게 아마 시작일걸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10,000까지도 올라가고 $10,000이 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그런 보청기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굉장히 싼 금액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어폰처럼 생긴 애 보청기일까요? 아니면 귀 맞춤형 이어폰일까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되는 거여서 오늘 장점과 단점에서 이 두 부분을 한번 다 다뤄볼 텐데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제가 뽑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귀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거예요. 조용한 환경에서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귀를 측정을 저도 해봤거든요. 다행히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꽉 찼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잘 안 맞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그 단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에 들어섰는데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상태가 좋고요. 주파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0Hz, 1kHz, 2kHz, 3kHz, 4kHz, 6kHz까지. 그러니까 500Hz부터 6kHz까지를 조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주파수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이상의 소리는 대화에서는 별로 필요 없고 그 이하의 소리도 대화에서 별로 필요 없고요. 사실 청감상으로 사실 많이 손실이 일어나는 대역대도 사실 여기에요. 그래서 청력이 손실돼서 대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보통 여기 대역대에 청력이 손실이 돼서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보정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걸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폰이 사실은 이어폰과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지만 과거 모델에서는 보청기까지는 어려웠어요. 보청기까지는 어렵고 약간의 보정 정도였는데 이번엔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보청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AL-NL2 기준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National Acoustic Laboratory라는 그 청력에 관련돼서 조사하는 그룹에서 만든 그 틀이 있습니다. 일종의 청력 보정, 그러니까 보청기 세팅을 할 때 만드는 그 규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강한 보청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한 다른 유튜버 영상들을 조금 봤더니 이분은 뭐 의사 선생님이시던데 외국에서 한 걸 보니까 뭐 고급의 보청기 수준까지의 강한 증폭은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청력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걸로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청력 갖고 있는 사람들도 증폭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증폭하는 게 제가 청감상으로 한번 해보니까 한 3에서 5dB 정도는 충분하게 증폭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청력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보청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보정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보정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자니 너무 비싼 금액으로 보청기를 사기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제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환경에 맞춘 프리셋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청기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청기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뭐 접시를 놓는 소리라든지 뭐 어떻게 뭐 삑삑거리는 소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크게 들어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귀를 맞추는 그래프를 보니까 사람한테 완벽하게 맞추는 그래프는 못하고 우리가 5밴드나 10밴드 EQ를 사용해서 소리를 맞추는 것처럼 근사치의 보정치를 하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 그 사이에 있는 특정 주파수는 굉장히 잘 듣게 되는데 그 굉장히 잘 듣는 부분에 좌우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증폭을 시키면 원래 잘 듣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청기에서.
근데 이 제품을 쓰게 되면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필요한 상태의 보정만 밖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연구 노력을 한 프리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 길거리, 집, 사무실, 식당, 자동차 운전할 때, 비행기 탔을 때 그 상황들을 가상을 해갖고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보는 장점은요. 앞쪽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 같은 거 하기는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마이크가 하나가 달려있으니까 360도 다 들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빔포밍 기술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어폰마다 3개의 마이크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마이크를 갖고선 방향성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옳은 소리에 소리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제가 의자를 놓고 좀 돌아봤는데 저도 잡겠더라고요. 소리를 틀어놓고 의자를 돌아보니까 어디서 눈을 감고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양의 효과에 의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앞쪽을 보고 있을 때 확실히 앞쪽에서의 레벨이 크게 들리고요. 뒤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뒤쪽에서 레벨이 작게 들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좀 청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 대화를 할 때 앞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까지도 들어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괜찮았어요. 이게 뭐냐면 말소리가 잘 들리고 나머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는 Sync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약자로는 Speech in Noise Control. 그러니까 노이즈 컨트롤, 그러니까 주변 노이즈를 갖다가 제어를 해서 스피치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싱크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요걸 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소리들은 조금 무슨 게이트를 쓴 것처럼 조금 줄어들고 말하는 소리만 탁 도드라져서 들립니다. 요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독특해요. 네, 그래서 청력이 좀 문제가 있거나 청력이 문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이걸 끼고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노이즈 컨트롤 하면서 그냥 주변 소리만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해 올 때 그 말소리만 정확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 기능도 앱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할게요. 앱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 소리 듣는 거를 예전에는 월드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월드 소리 듣는다 그러는데 외부 소리 듣는 기능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1dB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싱크라 해서 스피치만 강조해서 듣는 것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월드 소리, 밖에 소리 듣는 것을 EQ 톤을 갖다가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저음을 많이 들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고음을 많이 들을 거냐. 그래서 톤 밸런스를 갖다가 보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에 아주 상세하게 프리셋을 집어넣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세팅을 이제 터치로 불러낼 수 있도록 터치의 패턴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스타일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앱을 통해서 그런 제어가 다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소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건부로 히스 노이즈가 없습니다. 이 조건부라는 건 뭐냐면 뒤에 단점에서 히스 노이즈가 나오거든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이어폰으로 사용할 때는 히스 노이즈가 굉장히 없는 조용한 이어폰이에요. 단점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할 때는 정말로 조용하고 이어폰으로서 그냥 이어폰으로서 들을 때 괜찮아요. 아주 깨끗하고. 물론 금액대가 있으니까 그 금액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금액대에는 노이즈 없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한 이어폰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이어폰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이 포함된 걸로 봤을 때는 그래, 히스 노이즈 없는 거 좋아, 장점으로 놓도록 할게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장점입니다. 이게 독특했어요. 이게 9.2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쓰잖아요. 사실 이어폰에서 이렇게 큰 거 쓰는 게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가 이렇게 큰 거 썼었죠. 여기 있는 버즈 라이브가 이렇게 큰 거 썼죠. 실제로 버즈 라이브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큰 스피커 듣는 느낌 난다. 앞에서 정말 큰 스피커 듣는 소리 난다고 했는데 똑같아요. 큰 스피커 듣는 느낌이 나요. 독특해요. 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보청기로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소리 듣고선요. 야, 이거 뭐야? 소리 왜 이게 좋아? 이거 용도가 그거 아닌데 소리 왜 좋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 듣는 느낌 나요. 그것도 작은 스피커가 아니라 좀 큰 스피커.
네, 큰 스피커 듣는 그런 저음과 그런 반응, 다이나믹한 반응이 큰 스피커 듣는 느낌이 나요. 되게 독특했어요. 버즈 라이브 했던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도 오픈형의 큰 드라이버를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큰 스피커 듣는 느낌 난다라고 했는데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다이나믹 드라이브도 사이즈가 커질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 느낌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기본 차음이 좋습니다. 네, 기본 차음. 뭐 당연하겠죠. 보청기로도 써야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써야 되니까 차음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론 크기도 크다 보니까 차음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음도 생각보다 잘 돼요. 네, 그래서 이 차음도 잘 되는 거는 기본 뭐 우리가 얘기한 노이즈 캔슬링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죠. 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차음이에요. 차음. 구조적으로 소리를 잘 막아주는 거. 거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얹으면 좀 더 좋아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음이 기본적으로 잘 된다는 것도 장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소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톤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이건 아마도 제 귀에 맞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귀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게 플랫하다는 것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톤 밸런스가 저는 이게 음악 전문 회사가 아닌데 톤 밸런스 되게 잘 잡아놨네. 정말 그냥 누가 들어도 오 소리 좋은데 이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의 V 형식, U자형 쉐입이라고 얘기해요. 약간의 U자형 쉐입. 중간은 플랫하고 고음이 살짝 올라가고 끝에 살짝 올라간 약간의 U자형 쉐입으로 약간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으면 오 소리 좋은데 할 만한 톤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데 나름 굉장히 톤 밸런스를 잘 잡아놔서 저음도 잘 들리고 고음도 잘 들리는 그런 이어폰이고 V형 쉐입은 아니에요. V형 쉐입은 아닙니다. 제 귀를 측정해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를 측정하고 제가 들을 때에는 플랫한 느낌의 저음 살짝 고음 살짝 올라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걸로 해서 귀 측정하고 하시면 저랑 다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다 보정을 잡을 테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싱이 많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상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EQ가 많이 들어간 소리로 나온다면 음상이 그렇게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음상이 굉장히 가깝고 또렷하게 맺히는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청력이 나쁘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청력 나쁘신 분하고 테스트를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정되어 있는 값으로 듣는다면 평소에 듣는 것보다 더 음상이 가깝게 들리겠죠. 아무튼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도 굉장히 와이드하고 정확한 편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좁으면 좀 소리가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특히 커널형 이어폰으로 귀 속에 쑥 들어가서 막혀있는 상태에서 스테레오 이미지까지 좁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 나거든요, 소리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커널형으로 싹 들어갔는데도 좌우가 쫙 넓으면서 잘 들리는 아주 와이드한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부분 얘기할게요. 생각보다 귀 눌리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노이즈 캔슬링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이를 보는 건 무엇이냐면 그 귀가 눌리는 느낌, 그 이압이 느껴지는 느낌, 또 캐빈 프레셔라는 그 얘기, 그걸로 놓고 본다면 이건 괜찮아요. 왜냐?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많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40Hz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40Hz 이하를 잘 캔슬을 못해요. 근데 얘는 제가 해보니까 20Hz까지 다 캔슬해요. 아예 그냥 가청 주파수 밑에까지 제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밑에까지 다 캔슬하더라고요. 물론 많이 캔슬하지 않지만 캔슬링이 들어가요. 캔슬링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부 아주 극저역부터 시작해서 중역까지 다 캔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눌리는 그 캐빈 프레셔, 그 귀 눌림 이압 느껴지는 현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노이즈 캔슬링 중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물론 최근에 했던 그 노이즈 캔슬 굉장히 잘 되는 제품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그거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예, 그거는 너무 세. 그러니까 그렇게 탑엔드에 있는 애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요. 얘는 그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예, 그냥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하는 그런 제품들하고 견준다면 비슷해요. 예, 그런 애들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저음 캔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가 눌리는 캐빈 프레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요? 네, 이제부터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오우, 아메리칸 스타일. 커요. 물론 그 전에 했던 정말 컸던 그 모델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그 아마존에서 나왔던 이어폰이죠. 그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아마존 제품도 크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고 요게 일본의 S사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예, 일본의 S사 케이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스타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 귀에 끼게 되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튀어나왔어요.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튀어나왔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그 첫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9.2mm의 아주 넓은 다이아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어폰 중에서 큰 거죠. 큰 다이아프레임 갖고 있는 다이나믹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우그러짐, 귀를 누를 때마다 이압에 의한 그 다이아프레임이 우그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압이 느껴지냐? 그건 아니에요. 이압 해소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압은 나중에 빠지긴 하지만 집어넣을 때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요. 다이아프레임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부드럽고 얇은 다이아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귀 속에 밀어 넣을 때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니 뭐 이압이 있냐? 이압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약간 보청기의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귀 속을 꽉 막으면서 잘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플라이 폼 팁이 세 종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을 해서 귀를 잘 밀착을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럴 때마다 그 밀착해서 집어넣을 때마다 찌그덕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점입니다. 보시면 요새 나온 제품인데 마이크로 오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그 USB 커넥터들, 충전 커넥터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핀 USB, 그러니까 오핀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USB죠. 오핀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마 이게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뭐냐면 이게 한쪽씩 사용을 못해요. 네, 한쪽씩 사용을 못하고 왼쪽만 혼자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왼쪽이 마스터입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오른쪽이 마스터여서 저도 오른쪽만 놓고 했더니 오른쪽 하나만 끼니까 아예 동작하지 않아요. 아예 동작하지 않고 왼쪽을 껴야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혼자 동작돼요. 왼쪽 하나만 껴도 동작을 하는데 둘 다 껴야지 오른쪽이 동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때로는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버릇처럼 오른쪽을 조금 자주 혼자 하나만 끼거든요. 근데 이게 왼쪽이 마스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막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고 찾았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AAC 코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SBC 코덱하고 aptx만 있습니다. 그것도 aptx LL만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선 좀 찾아봤는데 정말 AAC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맥에서도 뭐 디벨로퍼 툴을 좀 깔면 이거를 선택하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뭐 전파 세기가 있는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내는 뭐 이런 횟수가 몇 번이 있었는지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보면 코덱도 뭘 사용하는지, 오디오를 틀 때만 코덱이 동작하거든요. 코덱을 뭘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애플에서는 SBC로 동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맥에서 제가 강제로 aptx로 활성화를 시키면 aptx로 동작을 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aptx로 잘 동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aptX와 SBC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 AAC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단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거예요. 히스 노이즈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없다 그러고서 왜 갑자기 히스 노이즈가 있냐? 있어요. 월드를 켰을 때, 월드라 하면 밖에 소리 듣는 기능. 네, 밖에 소리 듣는 기능을 켰을 때 히스 노이즈가 들립니다. 아무래도 마이크에서 증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캐논이에요. 그러니까 증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네,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히스 노이즈가 쭉 딸려 올라옵니다. 결국 뭐 너무 불편할 정도로 히스가 크냐? 그건 아니에요. 불편할 정도로 히스가 켰던 거는 얘였죠. 얘였죠. 얘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얘보다는 조금 적어요. 얘보다는 알렉스, 그죠? 알렉스를 불러내는 제 아마존 저 애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히스 노이즈가 들려요. 예, 들려서 뭐 조건이에요. 그냥 그 월드를 킬 경우, 밖에 소리를 듣는 수음 기능을 켰을 경우에만 히스가 딱 느껴질 정도로 크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부분인데요. 제 귀에 맞춰서 톤을 잡고 나니까 한 7kg, 8kg 요 대역대, 6, 7, 8kg 대역대가 그냥 잘 들렸어요. 잘 들리는데 그 대역대가 다른 애들은 요새 음상을 조금 앞쪽으로 한다고 약간 살짝씩 줄여놓거든요. 예, 요새 그 하만 타겟 그래프처럼 살짝씩 줄여놓는데 줄여놓지 않고 얘가 잘 나오게 되니까 특정 음악에서 치차름이 조금 들려요. 예, 특정 음악에서 치차름이 살짝씩 도드라지더라고요. 아마도 거기 감도가 조금 높은지 그 치차름 대역대 소리가 살짝씩 조금 많이 들리는데 그 부분 치차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 하시는 분들은 거북할 정도로 많이 들리나요? 라고 하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민감하신 분들이죠. 치차름 대역을 아예 못 들게 난 싫어. 나 소름 끼치도록 싫어 하시는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인데요. 이것도 외부 소리 듣는 기능, 그 월드라는 걸 켜놨을 때의 단점입니다. 외부 소리 듣는 기능을 켜놨을 때 바람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그냥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그릴망 처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바람 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럼 프로세서적인 부분도 없는 것 같고 물리적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마이크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A사처럼 정말 그릴망 처리를 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그 마이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가 월드를 켜고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듣는 걸 켜고선 밖에 돌아다니시면 바람 소리가 조금 들릴 거예요. 그 부분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Q 조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점을 놓도록 할게요. EQ 조절이 아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밖에 소리를 듣는 기능, 그 보청기로 사용했을 때 그 기능에서는 EQ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톤을 조금 더 밝게, 톤을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저음이 좀 많은 어두운 톤, 저음이 없고 고음이 좀 많은 밝은 톤 뭐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EQ가 있지만 음악을 들을 때 EQ는 없어요. 저는 이거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5밴드나 3밴드 EQ로 해서 어느 정도 저음, 중음, 고음을 갖다 3개를 하든지 아니면 5밴드 정도로 해서 EQ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으면 어땠을까라고 해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EQ 조정이 없다 보니까 기계가 알아서 세팅을 다 해줬지만 기계가 내 귀를 측정해줬지만 그래도 사람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고음을 조금 적게 듣는다든지 좀 많이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음악 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단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평범해요. 그래서 단점해 놓을게요. 왜냐면 금액이 미국에서 지금 정가가 $399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고가의 블루투스로 들어가거든요. 고가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친다면 보청기 기능을 뺀 고가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친다면 노이즈 캔슬링이 이거보다 조금 더 셌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건 보청기 기능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많이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앞쪽에 해주는 아까 설명했던 막 그런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목소리만 살려주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 뭐 별 희한하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떤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만을 생각해서 이걸로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초이스를 딴 걸로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의 수준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국내에 L사나 S사가 하는 그 정도의 노이즈 캔슬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통화 품질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녹음하고 있어? 이번에는? 응. 왜냐하면 이 제품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녹음 품질에 조금, 그러니까 통화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내가 그냥 녹음하는 것보다는 실제 내 목소리가 그쪽에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지가 여보 전화기에서 녹음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울리고, 내가 울려? 들릴 약간 때? 울리고, 어, 너무 가깝게 들리고. 가깝게 들리는 건 좋은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여보가 지금 이게 뭘로, 여보가 핸드폰으로 쓰고 있어? 아니면 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핸드폰. 예, 핸드폰으로? 근데 그래? 되게 약간 평소 목소리랑 다르게 음. 좀 달라. 목소리가 다르고, 약, 전화 톤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에, 응? 진짜? 코맹맹이 소리?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청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이 녹음된 거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오케이, 땡큐. 네, 그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제품은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제품이에요. 2년 전에 이거 했을 때도, 이 영상을 했을 때도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제품이다. 그때는 진짜 청각에 조금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을 좀 찾아가서 직접 이것도 해봤었는데, 그때도 그분은 이거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듣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와이프도 다르다, 확실히 다르게 들리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거 봐서 그때도 굉장히 그랬는데, 그때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보청기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달랐어요. 이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도 음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음질을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좋아졌냐고 하면 30-40% 이상 좋아졌어요. 네. 기존 제품보다 30-40% 이상 더 좋아졌어요. aptx로 들을 때는 특히 더 그래요. 해상도까지 다 같이 올라가니까 더 그런데, SBC는 솔직히 살짝 아쉽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그 전보다 훨씬 좋았어요.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가고, 음질도, 이걸로 음악 들으면 음악도 좋아요. 음악도 너무 잘 들리고 너무 좋아서 일반적인 블루투스 쓰기도 좋고, 거기에 쟤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약간의 청력 장애가 오신 부모님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폰이 큰 거에 대해서 별로 부담 안 가지시고, 요새 어르신들 이런 거, 젊은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나도 차고 다닐래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 정도 금액으로 선물을 해드린다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청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태생적으로 좀 다르게 태어나서 청력이 약간씩 다르게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인이 듣는 것보다 다르게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음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했던 이분의 영상을 보게 되면 진짜로 보청기가 보정하는 것처럼,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NL2의 기준에 맞는 귀 보정하는 거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고, 보청기 역할로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한 보청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손상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단순하게 오디오만 즐기는 거, 하지만 내 귀에 맞춰서 조금 더 나만의 소리로서 들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가까운 대리점 같은 데 있으시면 가서 한번 들어보셔서 귀를 보정하는 것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독특한 제품이고요. 독특해서 오늘 리뷰도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나중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